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 자료 한번 봤는데 이거 설명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착과함수 보험금에 대해서 그냥 창, 미, 자가 보장 수준이 50%와 70%가 있어요. 근데 70% 원래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교재 안 나와 있으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50%나 70% 계약자가 주면 그 문제 조건을 주면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과거엔 3년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한 번도 안 받았어야 주는 경우가 70% 선택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70% 선택하기 쉽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내용은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개정이 돼서 작년에 100% 손해까지는 70% 선택이 가능하게 변경이 돼 있었는데 아무튼 그 내용이 없으니까 따로 기억하지 마시고 문제 조건을 줄 거다 그냥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암기할 때도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쓰라고 할 때 그냥 누, 미, 자, 가 이건 저희가 암기하는 팁이고 실제로 쓸 때는 적과 종료 이후의 누적 감소량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빈칸 넣기도 다 이런 것들 통으로 쓸 수 있게 따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다만 착과 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착미를 빼준다 했잖아요. 착미 이때도 적과 종료 이전에 산정된 미보상 감소량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명칭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고요. 나무손해보험금은 이제 가피자 이렇게 됐네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 제가 문제를 다 풀기는 좀 그렇고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교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착과감소 보험금이나 과실손해보험금이나 이 나무손해보험금에 대해서 이 문제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종 한정에 가입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적과 후 7종에 가입을 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문제를 보면 하나는 사과 품목이고 단감 품목인데 하나는 5종 한정에 가입했고 하나는 5종 한정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몇 문제 안 되는데 모든 상황들을 대부분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저희가 적과와 착과수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일소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 또 보면 또 다음 문제를 보면 이렇게 특약 자체를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표현도 해놓고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다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제가 한다고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문제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한번 반복적으로 한번 좀 풀어보시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이론서의 뒤쪽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선 마스터를 해주세요.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사고당의 착과수를 준 것도 있고 사고당의 착과수를 주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들 해당되는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기에 앞서서 교재 맨 뒤쪽에 보시면 별표 산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산식. 그러면 적과전 종합위험만 우선은 한번 이것도 한번 훑어볼게요.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뒤쪽에 있는 그 가로로 되어 있던 별표 산식에서 가서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것들을 이렇게 문장으로 계산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계산식으로. 이때 적과 종료 이전에 우리는 원칙상 이렇게 평착에서 적착을 뺀 거를 착과 감소라고 인정할 건데 경우에 따라서 최대 인정 감소 과실을 구하는 두 가지 사례가 있었다. 두 가지. 그래서 이게 1번, 2번 저희가 그때 따로 구분했었고요. 그리고 미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그렸을 때 평착에서 적착을 빼고 이렇게 착과 감소가 나왔으면 양쪽으로 미보상 비율과 미보상 주수에 대한 것들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미보상 비율이 큰 거 그걸 착과 감소 과실에다가 곱할 거고 하나는 미보상 주수에 대한 감소 과실. 여기서 미보상 주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당 평년 착과수를 곱해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예외 1번, 2번이 뭐냐?
먼저 위에 나온 게 1번이네요. 적과 종료 5종 한정에 가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종합위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 규모가 일부였다. 그 피해 규모가 일부였는데 그 일부가 뭐냐면 다른 피해가 나와 있질 않아요. 이쪽에 보면 고사나무가 있다, 수확불능나무가 있다, 일부 피해 주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나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일부 피해가 나무가 그것들을 실제 결과수 나눠서 해당되는 피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산출한다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외, 두 번째는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저희가 전체 나무, 낙엽, 그 다음에 유과, 나무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유과는 우박, 나머지 낙엽이랑 나무는 태풍, 집중호, 지진, 화재로 해당되는 과실수를 인정받을 건데 이 중에서 최대 인정 피해율은 아래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한번 사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이 유나락에서 유나락. 그래서 유과타박률, 우박에 따른 유과타박률, 그 다음에 나무 피해율, 그 다음에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갖다가 쓴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유과나 낙엽률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박이 4월달에 오고 5월달에 오고 6월달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가장 큰 유과타박률 갖다 쓰는 겁니다. 누적이 아니에요. 낙엽률도 태풍이 4월달에 한 번 오고 5월달에 한 번 오고 6월달에 왔다라고 하면 각각 올 때마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큰 피해율을 제가 인정한다. 봐주세요. 그런데 나무는 4월달에 10주가 고사되고 5월달에 20주가 고사되고 6월달에 30주가 고사돼서 7월달에 조사하면 이것들에 대한 누적값이 누적값. 나무는 한 번만 조사해, 한 번만, 맨 마지막에.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에 와서 따로 그때 조사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나무만 따로 조사하진 않고 이때 저희가 적과 후 착과수 조사할 때 이때 누적되어 있는 걸 갖다가 한 번에 피해율로 조사한다. 조사값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해당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별 나무 피해 주수를 누적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어차피 저는 결과값을 갖다가 할 거니까 이 중에서 유매도, 그 다음에 절실, 반토막, 침수주수가 있었을 때 여기서 침수주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수에 과실 침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예외가 끝났고 첫 번째 종합위험에 해당됐던 것들 중에서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그럼 이건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해당되는 게 이 착과율이 60% 미만일 때는 적과 후 착과수의 5%를 곱한 것을 감수 과실수로 인정받는 거고 60%부터 100%일 때는 5% 곱하기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된다. 이때 이 부분들이 감수 과실수라고 하는 거는 누적 감수 과실수에 산정한다. 3번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과필 맥스 A로 적용한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2번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2번으로. 그리고 이제 과실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할 때에 대한 별표 산시 보니까 낙과에 대한 태풍, 집중호, 화재, 지진, 대상재해가 4개일 때 기본적으로 낙과와 나무만 원래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단감, 떨분감에 대해서는 낙엽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인정을 해준다. 봐주세요. 이때 전수주 사건, 표본주 사건 결국은 총 낙과수를 제가 세야 돼요. 총 낙과수를 세서 해당되는 피해 구성률에다 맥스에다가 1.07 곱해준다 했잖아. 1.07. 이게 뭐였냐면 지금 이게 품목이 아마 사과배인 것 같아요. 사과배네. 사과배가 따로 있고 뒤에 또 단감 떨문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배에 해당되니까 낙엽이 없었네. 낙엽이. 근데 저희는 이제 한 번에 볼 때는 저희가 이걸 같이 넣었던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건데 사과배는 1.07 곱하고 그 다음에 단감 떨감은 낙엽률을 또 인정해 줄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했습니다. 나무 피해가 있었어요. 근데 고사나 수확 불능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무피해 나무 저희가 이용을 해서 전체 100% 인정받고 맥스에 빼준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일부 침수에 되는 것들도 일부 침수에 대한 일주당 평균 침수 사건에다가 100% 피해 인정에다가 맥스 A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은 낙과랑 착과 두 개 다 인정해준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으니까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박에 대한 이런 착과 피해가 있으면 저희가 이 옆에다가 가로 치고 맥스 A 다음 차수에 이게
맥스 A 값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착과 피해 구성이 있으면 그것들 다음에 발생하는 피해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가을 동상에는 착과에 대한 피해만 인정을 받아요. 역시나 이 가을 동상의 착과 피해니까 이것도 나중에 나오면 이게 맥스 A 값으로 나중에 쓸 수 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감, 떨분감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단감, 떨분감에 대한 부분들. 먼저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낙과에 대한 부분에 1.07이 없어요. 낙과에 1.07이 없다. 그러니까 사과, 배에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과, 배에만. 그리고 나무에 대한 고사, 수학, 불능 일부에 대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사과에는 없었던 낙엽이 등장해요. 낙엽 손해에 대해서 사고당의 착과수랑 낙엽 인정 비율에다가 맥스 A와 1 빼기 미보상 비율, 유일하게 미보상 비율이 적용되는 게 단감, 떨분감에 대한 이런 낙엽 피해 조사할 때는 존재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미보상 감수량을 쓰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반영할 걸 미리 빼버렸어요. 이미 빼버렸어. 그러니까 나중엔 조사할 값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미 선 반영을 다 한 거예요. 10%를 뺐어요. 그러니까 원래 100% 피해가 입었었는데 미보상 비율이 10% 낮다 하면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제외하고 90%만 지금 감수가수를 잡아버렸으니까 이 10%에 해당되는 걸 이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누미자 할 때 미보상 감수량은 없다는 거예요. 미보상 감수량은 없다. 여기서 선행으로 다 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낙과 피해에 대한 부분은 내용은 똑같고요. 착과 피해에 대한 부분들, 지금 우박에 대한 낙과 피해, 착과 피해 내용은 똑같네요. 그 다음에 단감, 떨분감에 대한 가을 동상에는 내용은 똑같죠. 가을 동상에 사고당의 착과수에다가 착과 피해 구성률 빼기 맥스 A 값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착과, 그 다음에 낙엽률, 그 다음에 아까 착과 손해율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맥스 A 값을 나중에 쓸 거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일소 피해는 따로 이렇게 나왔어요. 사과, 배, 단감, 떨분감 할 거 없이 일소 피해에 대해서는 낙과와 착과에 대해서 하단에 있는 것도 읽어보면 일소 피해에 대해서는 낙과와 착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데 이때 적과와 착과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수가일수를 인정한다. 그래서 적과 착과수의 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조사의 감수가일수는 0으로 한다. 그러니까 면책이 되고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위험에 종합적인 것들, 공통적인 분모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들 봤었을 때 공통 분모에 보면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고사, 수학 불능, 미보상, 이 수학 완료가 있잖아요. 수학 완료가 아까 적과종 이전에는 없었고 적과종 이후에만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냥 공통 분모로 있으니까 어찌됐건 존재하게 되면 그냥 빼주면 돼요. 그냥 어떻게든지 수학 완료 주수가 있으면 빼주면 된다. 조사 대상 주수에서.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에 대한 감수가일수가 앞쪽에서 안 나왔었어요. 미보상 주수라고 하는 거는 일주당 평년 착과수, 품종이나 재배 방식이나 수령별로 각각 찾아서 해야 된다. 되어 있었고, 여기서 나무 피해 조사를 할 때 저희가 나무에서 침수 주수가 나왔었을 때 과실 침수율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그냥 여기서 침수율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과실 침수율이 됐든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거 없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착과 피해 조사할 때 이 사고당의 착과 가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 적착에서 그래서 이걸 다 빼줬던 값보다 이게 더 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조사한 값이 가장 정확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고당의 착과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직접 우리가 조사를 했지만 그 이전에 적과 착과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차감했었을 때 두 개를 비교하는 절차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과 착과수가 10,000개였고 총 낙과수가 2,000개, 1,000개, 3,000개였다. 그러면 이게 결과는 4,000개여야 되는데 갑자기 사고당의 착과수가 5,000개였다. 그럼 이건 안 맞다. 그럼 맞는 건 더 작은 이 부분이 맞아요. 근데 반대로 4,000개인데 사고당 착과수가 3,000개로 줄었다. 라고 하면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1,000개는 뭐 자연적으로 떨어졌나 보다. 줄어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더 많았을 때는 클 수 없다. 그러면 말 그대로 클 수 없으니까 뭐 작을 수는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인삼 보셨던 부분 중에 좀 보면, 이렇게 아까 피해율이 이쪽 파트에서는 피해율 같을 때 1 빼기 수학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학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론의 그 앞쪽에 설명은 기준 수학량 빼기 수학량 빼기 기준 수학량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근데 결국은 같은 값이었어요. 같은 값이니까 이 부분들이 좀 약간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을 한번 간단히 한번 어떻게 푸는지 한번 1시간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과실 쪽으로 종합과수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이런 적과전 종합위험에 대한 부분을 풀면 이런 착과감소보험금이나 과실손해보험금이나 나무손해보험금 있으면 당연히 나무손해보험금부터 푸셔야 돼요. 1번 풀고 착과감소보험 풀고 과실손해보험금 딴 데 갔다 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 착과감소보험금도 봤더니 이게 이렇게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유나낙 쳐놓고 각각 하나씩 다 찾아보셔야 돼요. 과거에는 유가타박료만 있었던 게 요즘에는 이제 나무 피해율이나 낙엽률에 대한 인정 비율까지 나오니까 비교해서 더 큰 피해율 찾아서 이거를 어디다 곱한다? 평년착과수에다 곱한 값이랑 평차의 적착을 뺀 값이랑 구해야 되니까 우선순위를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보장을 받는지 첫 번째 조건을 검색하고, 두 번째는 무조건 적과 후 착과수부터 무조건 구해야 돼. 적착을 구하기 위해서 적차로 가면 적착을 가봤더니 A품종, B품종에 대한 조사 대상수가 있고 한 주당 착과수가 있네요. 서로 곱한 값을 더해주면 적과 후 착과수 나왔네요. 그러면 저희가 더 작은 값이잖아요. 여기서 나왔던 평차의 적착을 뺐던 착과 감소랑 그다음에 최대 인정 감소랑 비교해서 더 작은 값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나락 찾아요. 유나락 여기 우박 있네요. 피해 유가가 66개, 정상 유가가 234개니까 66분의 66 더하기 234, 이게 그럼 유가타박 나왔겠네요. 유가타박요. 그 다음에 낙엽, 당연히 낙엽도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히 나락이네 이거. 낙엽도 있고 나무도 있네요. 다 구해야 되네. 그러면 자, 낙엽도 구해볼게요. 낙엽률 인정피해율이니까 이때는 낙엽률부터 구하셔도 되고, 이걸 그냥 공학용 계산기만 한 문장으로 다 쓰셔도 돼요. 어차피 공식은 1.012로 곱하기 낙엽률이라고 하는 건 50 나누기 차겹수 더하기 낙엽수니까 50 나누기 150을 한 값에다 빼기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주어주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낙엽률 인정표가 나왔고, 그 다음이 뭐였죠? 나무 피해율이니까 이때 유매도, 유실 있고 매 없네요. 그 다음에 도복도 없네요. 근데 고사는 있네. 고사 유매도 절실 2분의 1. 근데 절단도 없고 소실도 없어요. 그리고 나온 게 미보상주수나 또는 또 뭐 있었죠? 뭐 수확이 완료됐거나 그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피해가 난 게 아니니까 피해가 난 것만 올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침수 피해 입은 나무수가 있네요. 그럼 이 40주에다가 과실 침수율 구해보니까 침수된 게 210개, 미침수가 90개였네요. 그러면 210개 분의 210개 더하기 90개, 이게 과실 침수율에다가 여기 40주를 곱한 값을 분자에다 올려가지고 계산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어차피 유난하게 나왔으니까 해당되는 답을 한번 보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적과 착과수는 이렇게 구했고 평차의 적착을 뺐더니 14,200개였네요. 이때 최대 인정 감소가일수는 유낙 중에서 유가타박률 22%, 낙엽률 인정 피해율은 30.32%, 그 다음에 나무 피해율은 저희가 유매도 절실이 분자에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침수 피해 1분 주수에다가 과실 침수를 곱한 값을 실제 결과로 나눠줬더니 31.59%. 그러면 결국은 22%와 31.59%와 30.21% 중 가장 큰 게 31.59%에다가 평착을 곱한 23,693이랑 14,200개랑 비교를 해보니까 14,200개가 작네요. 그럼 더 작은 값을 쓴다. 그럼 착과감소량은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그 다음에 착미자인데,
여기에 또 미보상 주수가 있어요. 미보상 주수. 미보상 주수도 있으니까 이 미보상 주수는 평년 착과수에다가 과중을 곱한가 평년 착과량을 또 산정해야 되고 자기부담 감소량은 또 기준 수확량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했죠? 적착에다가 착과 감소 됐던 값을 거기다 자기부담 비율까지 곱해서 산출해야 돼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면 된다. 하나하나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과리손해보험금은 패스하시고 나무손해보험금은 없나 보네요. 나무가 고사했는데 나무손해보험금 제가 빠뜨렸나 보네요.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 나무손해보험금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나무손해보험금부터 구하시면 되세요. 이제 문장에서 열심히 나무는 저희가 잘 찾으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실, 매몰, 도복 그 세 가지는 고사라고 했어요. 유실, 매몰, 도복은 고사니까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절단, 소실 2분의 1은 수학분해가 고사가 안 됐습니다. 100주, 고사 90주, 190주 고사됐네요. 적과종 이후에도 따로 고사된 거는 여기 있네요. 조사 대상 주수 중 50주가 강풍으로 절단됐네요. 그러면 총 100주, 90주, 50주가 고사됐으니까 100 더하기 90 더하기 50분의 전체 실제 결과주 나눈 게 나무 피해율이 나무 피해율. 그래서 나무부터 구하시고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을 해서 자기부담 비율, 나무손해보험금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은 무조건 5%니까 적용해서 가시면 되죠. 가신다는 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과실손해보험금 이제 그려서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착과손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착과손해. 착과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재해 피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5종 한정에 가입했네요. 근데 해당 사항 없네요. 그럼 착과손해에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러면 다행. 그 다음에 태풍, 사과배가 나오면 하나 찾아야 되는 게 1.07 되는지, 이게 1.07 되기 위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지진이나 화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품목이 단감이네요. 단감이니까 해당 사항 없네요. 그러면 이거는 따로 변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구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변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문장에서 나와 있질 않아요. 제가 찾아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이 조사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찾으면 돼요. 먼저 우박에 대한 부분부터 나왔네요. 조사일자가 10월 10일인데 이때 달려있는 거 우선 적과후 착과수가 일정한 숫자가 적착에 나올 거고, 적착에서 첫 번째 이때 사고당한 착과수가 특별하게 그 전에 줄어든 게 없으니까 적착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여기다 피해 구성률 할 때 우리가 이런 병해충이나 보상하지 않는 거는 그냥 정상에다가 플러스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정상에다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 됐네요. 뭐 어차피 피해 구성률 구하면 여기가 피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곱하면 나오겠네요. 아직 맥스 A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네. 이거 착과 피해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피해 구성률이 착과 피해율이니까 여기다 맥스 A라고 써놓고 그 다음 피해 때 이 값을 빼고 시작해야 돼. 이 값을 맥스 A 값을. 그 다음에 태풍이 나왔네요. 총 낙과수가 5,000개, 1번 5,000개. 자 2번 피해 구성률, 2번 피해 구성률 하면서 여기다 빼기 맥스 A, 이 위에 있었던 걸 여기다 빼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번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봤더니 나무가 절단되네. 나무가. 그러면 A 품종과 B 품종에 대해서 절단, 그러니까 고사나 수확부를 넣으면 여기다 작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피해 나무를 찾아야 돼요. 무피해 나무. 무피해 나무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무조건. 근데 봤더니 무피해 나무라고 하는 정보들이 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피해 나무에 대한 평균 착과수는 주당 적과후 착과수를 의미한다. 나와 있으면 해당되는 걸 찾아서 무피해 나무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1번에 대한 부분을 무피해 나무에 대한 전체 과실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해당되는 나무가 30주에 몇 개 달려 있었는지, 그 다음에 20주에 몇 개가 달려 있었는지 결국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것들 한 값을 다 값에다가 1 빼기 역시 맥스 A. 아까 우박 때 나왔던 맥스 A 값이 또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이미 이 나무에 달려있는 거 100% 피해를 저희 인정해 줄 건데 이미 우박으로 이미 인정해 준 부분을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을 동상이 있네요. 가을 동상에 봤더니 여기서 이 피해가 가을 동상 잎이 60%가 고사됐네요. 50% 이상이 고사되면
따로 더 정상 과실에다가 피해 인정 개수가 인정해준다 했잖아요. 근데 날짜가 11월 2일날, 조사가 11월 2일날 했어. 11월 2일날. 근데 이게 10월 31일까지에 대한 것들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짜까지도 중요하다. 10월 31일까지 발생했던 것들에 대해서만 인정해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1번 68,800, 2번 착과 피해 구성률 33%, 3번 착과 감소 과실수에서 2만 64개에다가 3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낙과 피해 구성률 할 때 1번이 낙과가 총 5,000개 있으면 5,000개, 2번이 낙과 피해 구성률을 쓰시고 52% 나왔네요. 52%에다 맥스 A, 즉 33%에 해당되는 걸 밑에다가 써주셔야 한다는 거. 제가 답은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이 쓰실 때는 이제 1번 과실수, 2번 피해 구성, 3번 그 피해 구성 옆에다가 맥스 A가 되면 맥스 A라고 써서 두시고 3번 감수 과실수, 그 다음에 다음 조사 1, 2, 3번, 또 다음 조사 1, 2, 3번 해서 저희가 어떤 착과 피해에 대한 사고당 착과수 구할 때는 이 1번에 대한 것들 혹시 차감을 해야 되는 것도 있으면 차감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한 번만 또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 저거 다 같이 다 틀렸습니까? 네? 다음 주 저거는 다 틀렸는 이건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주부 가을 동상에 있는 날짜 시간 없는 건 다 계산돼서 포함되나요? 아, 가을 동상에는 다 인정이 되는데 가을 동상에서 50% 피해 입은 거, 80% 피해 입은 거, 100% 피해 입은 것들은 인정을 똑같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정상을 플러스 알파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차피 포함 날짜가 지났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인정 안 해주고 나머지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50%, 80%, 100% 인정해주고. 근데 그 사고가 10월 30일 이후에 났으니까 이 정상은 피해로서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수확할 시기가 됐으니까 그때쯤 거의 다 수확을 한 상태예요. 네. 이 정상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영상만 네, 안 올라오고 네, 정상만. 이게 정상에만 피해 인정 개수값을 인정해 주는 거라서요. 그 위에 이보양 출세 109개 지났습니까? 109개는 주당 평년 착과수예요. 주당 평년 착과수. 그다음 주가수로 참, 계산해야 되나? 네,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주당 평년 착과량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나눠보면 75,000개를 690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나 봐요. 주당 평년 착과수니까요. 얼마지? 나오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미보상 주수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108.6인데 이거 반올림 하라고 써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소수점 채점에서 반올림을 해서 109개. 나무 한 주당 가입할 때 저희가 조사 가면 무조건 먼저 하는 게 이 평착계에다가 실제 결과수나 가입 주수 나눠서 이 과수가 몇 개 좀 달렸는지 제가 선 파악을 하고 가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 적게 달린 것 같다. 전체 다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표본주 선정하기 전에 피해가 없는데 한 나무당 일단 110개씩 열려야 되는데 조사해보니까 뭐 100개가 열려있다, 120개씩 열려있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나오겠구니 하고 제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본 이론교재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이론교재. 여기에서 이제 종합과수 쪽 좀 보도록 할게요. 종합과수 품목들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숫자 뭐 틀린 부분 보면 이때 처음 나온 숫자가 복숭아에 대한 세균 구멍병에 대해서는 50% 피해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평, 수, 미, 평에다가 여기다가 더하기 병충에 대한 감수량을 세균 구멍병이 있으면 그 중량에다가 50%만큼 해주면 50%만큼 이제 이렇게 해서 병충의 감수량을 구하는 겁니다. 쭉 보시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조사했던 게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에 대한 수확량 조사로서 이 착과수 조사를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농지에 대해서
이제 다른 품목들도 다 이렇게 착과수 조사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아지는 거죠. 이때 최초 수확 품종에 대한 수확기 직전에 한다. 말 그대로 달려있는 것도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수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우선 기억해 주시고요. 역시나 여기서도 적정 표본주수라는 용어를 써요. 적과전 종합에 썼던 것처럼.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반올림한다 그런 명칭이 없으니까 주어진 조건대로 하시면 되세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과중조사는 사고 접수가 된 농지의 하나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착과폐나 낙과폐나 이런 과중조사는 사고 접수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달려 있는 것들을 조사할 때, 품종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 품종을 착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제 품종만 이제 구분하면 품종. 착과수는 이 수령이나 재배 방식이나 아니면 이런 또한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달려 있는 게. 그런데 이런 과중은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품종별 20개 이상을 가지고서 포도는 농지당 30개,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60개 이상을 추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과중조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과중조사를 많이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평균 과중을 쓴다. 또는 징빙자료가 있으면 품종별 출하 자료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본을 저희가 떠서 합니다. 저는 아직 저는 좀 빨리 조사해서 따로 과중조사를 안 했고 대부분 올해는 피해 접수가 거의 안 돼 있어요. 다른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랑은. 과수는 가물어도 어느 정도 나무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큰 피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더 지속적으로 되면 이제 과실이 되었을 때 이런 일소나 폭염에 대한 피해는 있을 수도 있겠죠. 특별한 숫자들은 안 보이고요. 역시나 그 다음에 어떠한 착과수 조사를 하고 조사 대상수를 조사한 다음에 이번에 무슨 조사라는 표현이 안 나왔네요. 착과폐 조사는 착과폐 조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착과폐 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사할 때 역시나 품종별로 착과에 대한 피해니까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품종별로 20개, 그 다음에 농지당 30개 또는 60개 이렇게 똑같이 하게 되는 거네요. 똑같이.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한 번에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낙과폐 조사. 이때 낙과폐 조사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하냐면 착과수 조사 이후가 낙과폐를 이제 시작하는 최초 시점이 되는 거예요. 착과수 조사 하기 이전에 떨어지는 건 자연 낙과. 이때도 뭐 특별한 부분은 없었고요. 이때 저희가 낙과수에 대한 조사는 표본조사가 원칙인데 낙과수를 간혹 전수 조사를 할 수가 있다. 그 예외가 뭐냐면 전체를 다 모아놨어 계약자가. 아니면 우리가 표본조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됐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낙과수 조사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낙과수 조사를 하더라도 무조건 품종별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적과전 종합위험은 따로 품종별로 떨어진 것도 조사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입 과중이라 해서 무게를 똑같이 다 통일을 시켰어요. 적과전 종합위험은 과중조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과중 자체를 가입할 때 결정을 해요. 무게를. 그런데 나머지 품목은 과중이 그때도 달라서 따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품종별로 구분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100개를 가지고서 A 품종이 몇 개, B 품종이 몇 개, C 품종이 몇 개인지를 저희가 추출을 한다. 그 다음에 표본 과실 및 이 피해 구성을 조사할 때 품종별로 낙과니까 표본주가 없으면 낙과니까 떨어진 거니까 표본주 없이 떨어진 것들 중에서 품종별로 20개, 농지별로는 포도는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 갖다 한다. 역시나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다음에 밤호두에 대한 부분도 보면 쭉 내용을 보면 제가 기본적으로 다 조사일을 기준으로 조사 일자를 조사할 때 이미 수확을 했냐 수확을 하지 않았냐고 판단해요. 그래서 조사일 기준으로 해서 수확을 하지 않았으면 수확 개시 전 조사 쭉 내용을 보면 뭐 특별한 부분들은 없고요.
이때 우리가 착과 및 낙과 조사할 때 밤은 송이 기준으로 할 거고 호두는 청피로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밤 호두도 과중조사를 할 건데 표본주 3주에서 그 다음에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 갖다 한다. 이제 밤의 경우에 아직 과중조사는 참다리만 나왔고 나머지 품목은 안 나왔어요. 밤의 경우에 우리가 30mm를 기준으로 해서 30mm 이하 그 다음에 30mm 초과 했었을 때 30mm 이하인 소과에 대해서는 80% 적용한다. 이런 부분이 있네요. 호두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규격대가 있네요. 여기다가 넣어서 이게 30mm 짜리니까 이 안이 통과하면 작은 거니까 소가로 부은 거고 30mm보다 더 크면 통과 못하겠죠. 이때 먼저 낙과에 대한 부분들 똑같네요. 품종별로 20개, 그 다음에 농지당 60개 갖다 합니다. 착과는 표본주 3주 선정을 했다고 했어요. 표본주 3주 이상. 어차피 저희가 따야 되니까 어떤 나무에서 딸지를 표본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20개, 그러니까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 됐고요. 이제 수확을 개시했네요. 수확을 개시 후에 대한 부분들은 두 가지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조사할 때 나무가 이렇게 수확 완료 주수가 하나 더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수확을 개시했으니까 계약자한테 얼마만큼 수확하셨습니까? 라고 기수확량을 또 물어봐야 돼. 기수확량. 그 부분이 들어가요. 쭉. 그 다음 반복 똑같은 내용인데 이때 물어보는 게 이렇게 기수확량에 대한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물어본다. 두 가지가 더 늘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제 참다래부터는 수확 개시 전에는 착과폐만 조사하고 수확을 개시한 이후부터 낙과폐를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그럼 수확 개시 전에 어떤 조사를 쭉 했어요. 뭐 별반 큰 조사는 없네요. 역시나 실제 결과수, 미보상수, 고사주수로 수확 개시 전이니까 수확 완료 주수가 없어요. 우선은. 그 다음에 쭉쭉 보시면 이때 중간에 들어가는 게 제식 간격을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제식 간격. 참다래는 가입을 할 때 이게 넝쿨 작물이다 보니까 한 나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심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없다. 그리고 같은 수령으로만 가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면 이 수령마다 달려있는 개수가 틀릴 거니까 이걸 어디 조사에 따라서 많이 달려있는 것도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구획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 수령이 다른 것들은 가입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나무에 대한 면적을 전체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면적 조사하고 그 면적 안에 달려있는 착과수 조사한다. 이때 면적을 저희 조사할 때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한 다음에 나누기 1을 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전체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거의 평균을 내서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다 넝쿨 작물이니까 이쪽 나무에서 왔는지 이쪽 나무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넝쿨 작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면적을 딱 사각형으로 해서 저희 조사를 한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때 과중사는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포도를 제외하고 모든 과중사, 개당 과중사라는 것도 똑같아요. 표본주 3주, 그 다음에 품종별 20개, 농지별로 60개. 근데 포도만 농지별로 30개였던 거예요. 과중사 할 때. 그리고 이제 참다래는 이미 기출문이 나왔습니다. 이때 무게가 우리가 50g 이하와 50g 초과로 구분할 건데 50g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실제 무게의 70% 한다. 그래서 저희가 반팔, 참7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밤은 30mm 미만 이하에 대해서는 80% 적용, 참다래는 50g 이하에 대해서는 70% 적용. 이게 이하인지 미만인지도 중요합니다. 둘 다 다행히 이하예요. 둘 다 이하. 그러니까 그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 숫자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착과폐만 조사해요. 수확 개시 전에는 착과폐만 조사를 했던 거고, 이때 착과폐에 대해서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100개, 이제 품종별로 20개, 농지별로 60개가 아니라 이제 참다래 유자 무화과는 같다고 했잖아요. 참다래 유자 무화과는 품종별로 표본주 3주 이상에서 100개 딱 이렇게 됐습니다. 수확 개시 후가 됐으니까 첫 번째 늘어나는 게 조사할 때 수확 완료 주수, 그 다음에 기수확량, 그
그 다음에 착과피해뿐만 아니라 낙과피해도 조사하겠네요. 이렇게 늘어난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나무 봤더니 수학 완료 주수가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뭐 채식간격 조사하고 했었을 때 착과뿐만 아니라 낙과에 대한 부분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부분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으니까 거기에다가 그 개수를 다 세고 무게까지 했으면 기수학량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사했던 수학량 더하기 기수학량을 통해서 전체 수학량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조사했던 수학량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달려있는 개수 거기다 무게를 곱하면 이번에 기수학량, 아니, 조사했던 수학량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얼마만큼 또 지금까지 수학했냐 물어보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각각 피해 구성률 곱합니다. 그래서 낙과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 착과부터 보면 착과는 표본주 3개 거기서 100개였는데 낙과는 표본주 없다고 했잖아요. 떨어진 것들 중에서 100개 대신 품종별로 구분하죠. 품종별로 저희가 착과수에 대한 것들을 개수를 셌을 거니까 일단 그 품종이 이번에 뭐 어떤 빨리 수확하는 건 무거울 거고 늦게 수확하는 건 또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추, 매실, 살구는 착과수 조사를 하지 않는다. 착과수를 재지 않고 한 주당 달려있는 전체 착과량, 한 주에 달려있는 전체 착과량을 센다. 대추 뭐 그 조그만 거 달려있는 거 하나하나 세려면 한참 걸릴 거고 그거 무게 재가지고 곱한다는 거는 오차가 너무 크니까 대추, 매실, 살구는 한 주에 달려있는 착과량을 가져다 할 거예요. 그럼 수확 개시 전이네요. 역시나 조사일자 기준으로 해서 쭉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나 수확 완료 주수는 없는데 수확 개시 이전이니까 이때 표본주까지만 선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표본주 선정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조사 대상 수가 나왔네요. 이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그 다음에 한 주에 달려있는 착과량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과중조사를 했었을 때 표본주에 달려있는 과실 전부를 수확해요. 전부 수확. 근데 다만 현장에 따라 절반만 수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매실의 경우에는 이런 비대 추정 지수를 조사한다. 매실은 이제 특이사항. 그러니까 비대 추정 지수를 적용하는 과수는 매실. 그 다음에 밭작물은 마늘, 양파. 이게 세 가지고 기억하시고요. 역시나 착과폐만 수확 개시 전에 조사하네요. 이때 조사할 때 당연히 착과폐니까 표본주에서 딴 거, 표본주에서 딴 거죠. 표본주에서 땄겠죠. 그래서 표본 과실수를 100개 이상 한다. 그래서 표본주 3주 이상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표본주 어차피 선정해서 거기서 딴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조사하면 돼요. 이때 100개 이상 또는 1000g. 수확 개시 후가 됐으니까 수확 완료라는 개념이 나올 거고, 그 다음 기수학량이 나올 거고, 착과뿐만 아니라 낙과에 대한 것도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쭉 보니까 이 수확 완료가 나왔고, 쭉 보니까 과중조사할 때 이러한 착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밑에 낙과에 대한 부분들까지 인정을 해주는 낙과. 이제 특별한 부분 없고, 역시나 비대 추정수를 한 다음에 기수학량에 대한 거, 수학 개시했으니까 얼마만큼 지금까지 수학하셨냐라고 또 여쭤봐야죠. 그 다음에 착과폐, 낙과폐에서 착과는 아까 전에 표본주마다 했지만 낙과폐는 해당되는 떨어진 것들 중에서 품종별로 100개 또는 이제 1000g 표본주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쭉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미자도 역시나 대추, 매실, 살구처럼 오미자도 똑같이 유인틀에 따라서, 유인틀의 길이에 따라서 한다니까 오미자는 유인틀에 대한 길이에 대한 표본 구간을 1m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미자 같은 경우는 이게 형태별, 그 유인틀에 대한 이게 V자형이냐 울타리형이냐 하우스형이냐는 형태랑 그 다음에 수령 같다 한다 했죠. 품종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조사 일자 기준으로 해서 쭉 보니까 오미자에 대한 유인틀에 대한 형태와 이 수령별로 한다. 그 다음에 역시나 실제 재배 고사 길이, 미보산 길이로 해서 길이로 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뚝뚝 보니까 표본 구간을 선정할 때 이 표본 구간이 유인틀 길이 방면으로 1m라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1m 안에 있는 것들을 과중수할 때 이 구간에 있는 것들 전부 수확을 하는 거, 전부 수확.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가 아닌 유인틀에 대한 조사 대상 길이가 되겠죠, 이제. 그다음 착과폐를 할 때 여기는 표본 구간에서 저희가 땄을 때 3000g, 오미자는 더 작으니까 100개 숫자 세지 못하고 3000g으로 한다. 수확 개시 후가 됐으니까 똑같이 역시나 수확이 완료됐다는 길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수학량 조사하는 것도 있을 거고, 착과뿐만 아니라 낙과도 있겠네요. 쭉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인틀에 대한 길이를 측정할 때 수확이 완료된 길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걸 거고요. 쭉 보시니까 표본 구간을 할 때
과중조사 할 때 먼저 이런 착과 그 다음에 그 아래 나번에 낙과까지도 있다는 거, 착과도 있고 낙과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기수학량 조사 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낙과피해, 착과피해에 대해서도 역시나 착과피해에 대해서는 표본 구간, 이런 구간에서 3,000g이었고 낙과는 떨어진 것들 중에서 이 3,000g. 근데 여기서는 또 표본 구간에 낙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표본 구간에 낙과를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 떨어진 것들도 어차피 떨어진 것들 중에서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유자는 제가 참다래랑 조사 방법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참다래랑. 근데 유자는 또 과중조사도 해요. 과중조사도. 수학 개시 전에 수학량 조사를 할 때, 그리고 유자는 또 특징이 수학 개시 후에는 조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수학 개시 시점까지만 보장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학 개시 전에 수학량 조사를 이렇게 쭉 합니다. 보상한 제곱심사, 나무, 조사 대상 수를 한 다음에 표본주를 선정해서 표본주에서 이 착과수까지 세요. 유자는 똑같이 참다래처럼. 그럼 표본주에 착과된 전체 과수를 조사할 거고, 과중수 어떻게 하죠? 표본주 3주에서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 과중은 똑같고, 착과피해 조사, 표본주 품종별 3개에서 과실 100개. 그러니까 착과피해 조사하는 게 유자, 참다래, 나중에 보실 무화과, 이렇게 3개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위험 비가림설 피해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조사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 어떤 제조달가의 기준으로 한다. 비가림설은. 그런데 이 비가림설을 제외한 해가림설, 그 다음 농업용 시설물은 시가, 감가를 한다. 축사도 감가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일동 단위로 평가는 한다. 가입은 단지 단위다. 피복제는 피해 면적. 아까 전에 뭐였죠? 농업용 시설물은 저희가 어떤 하우스에 대한 길이와 폭을 감안해서 피해 범위를 조사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 그래서 손상된 골조, 구조체는 재사용할 수 없냐 있냐에 따라서 교체는 교체 비용, 보수 면적은 보수 비용, 이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역시나 이렇게 구조체가 있을 거고, 위쪽에 피복제로 해서 이러한 이제 어떤 피복제로 씌워져 있고, 양쪽은 다 트여져 있어요. 이게 다 막혀 있으면 하우스입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나무 손해보장 특약 뭐 특별한 건 없었고, 특약이 역시나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 대해서만 고사나무 조사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 살구, 여기는 수확 완료 후, 수확 완료 전이 개념이 있어요. 수확 과실에 대한 종료 시점이랑 그 다음에 뭐였죠? 이런 나무에 대한 보장 종기가 틀리다고 했어요. 그런데 밑에 참다래는 이게 나무가 종료되는 시점이랑 과실이 어떠한 수확을 하는 시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고사, 미보상이 있고 수확 완료 전, 수확 완료 후가 없어요. 수확 완료 전, 수확 완료 후가 없이 그냥 조사하면 됩니다. 그냥 잠깐 쉬었다가 보험금 산정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